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아시아경제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벌써 8번째 시간이네요. 저랑 함께 기법 강의, 그리고 8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는 오늘하고 다음번 시간, 그러니까 8강하고 9강 시간이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매하실 때 언제 팔아야 되는지 바로 매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드리는 날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난 7강에서 우리가 이제 목표가 잡는 방법을 좀 배웠어요. 목표가. 우리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특히 많은 분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가끔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이분이 주식을 잘하는 분인지 못하는 분인지 테스트하려고 질문 드려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매수와 매도가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주식을 매매할 때 매수하고 매도가 있는데 어떤 게 더 쉬우세요? 라고 질문을 드려보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나는 매수는 되게 쉬운데 매도가 어려워라는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가 더 어렵다 생각하고요. 매수를 바닥에서 잘해놓으면은 매도 못해도 조금 올라갔을 때 팔아도 되는 거고 많이 올라갔을 때 팔아도 되는 거고 어쨌든 매수만 잘하면은 주식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분들은 이상한 데서 매수를 해놓고 매도가 어려워요라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목표가 잡는 방법들을 가르쳐 드렸어요. 어떻게 목표가를 설정하면 좋습니다를 말씀드렸고 오늘 시간은요. 올라갔을 때 대응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려갔을 때 우리가 이제 손절이죠. 손절. 말만 들어도 갑자기 기분이 좀 우울해지는데 손절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화면부터 보시죠. 오늘은 이제 손절가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대한 내용들인데 자, 우리가 손절. 이제 손절이란 말은 이제 줄여가지고 손절 매도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손절 매도. 그러니까 현재 구간에서 이제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절가를 우리가 가격을 정해야 오늘은 손절이니까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손절이니까 매도.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이제 그 금액, 요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데요. 요거 설정하는 방법만 아시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사태들, 그러니까 종목들이 너무나 이제 너무 고점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가지고 장기간 끌고 오면서 손해보는 것들 혹은 이제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이 있더라 이런 것처럼 그 손해 많이 보는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데 요 금액을 잡는 방법입니다. 일단 손절가 우리가 이제 손절을 할 텐데 매매하면 손절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손절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일단 첫 번째로 손절가라는 건 뭐냐면 현 주가보다 낮은 매도 가격, 같이 현재 금액이 다시 설명드릴게요. 처음에 내가 매수한 가격이죠. 현 주가보다 낮은 매도 가격,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들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 주가가 1,000원입니다. 현재 지금 1,000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종목이 언제나 우리가 목표가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목표가라는 건 종목이 올라갔을 때 이 종목의 목표가는 1,300원입니다. 이렇게 목표가를 주는 거는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손절가에 대한 부분들은 손절가는 예를 들어서 950원입니다. 혹은 900원입니다.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것처럼 현재가보다 밑에 있는 금액이 떨어졌을 때 대응하는 가격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이것들은 생각하기 싫지만 그래도 배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손절가라는 거는 현재 주가보다 낮은 매도 가격, 주가가 떨어졌을 때 파는 금액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 손절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해요. 손절하는 이유. 우린 손절을 왜 할까요? 이거 내가 팔면은 손해인데 손절을 왜 할까? 바로 여기 답이 있는데요. 손절하는 이유는 내가 이 종목은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실패했지만 다른 종목으로 복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바로 현재 자금을 더 이상 깨먹지 않고 보존하는 목적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 종목은 비록 실패했지만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둘 다 손절이라는 거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손절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절망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왠지 종목들은 이제 우리가 막 매매하다가
실패해가지고 이거 손실 봤어 막 좌절하고 소주 마시고 그러시죠? 근데 손절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이 종목은 일단은 끝났어. 이 종목 끝났는데 내가 남은 자금이라도 일단은 지키고 더 이상 내가 휴지 조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지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이 종목을 손해를 봤으니까 다른 종목으로 복구하기 위한 그런 기반을 확보하자. 즉 굉장히 미래를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현재 어떤 종목을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만 평생 매매하시진 않을 거예요. 이거 매매하고 나서 다른 거 또 하실 거고 또 하실 거고 뭐 단타 하시는 분들이야 뭐 종목들 1년에 막 수백 종목씩 매매하시죠? 그것처럼 그 지금 내가 보유한 종목들 마이너스가 났지만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종목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종목에 내가 최대한 내가 손실을 좀 줄여서 나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손절이라는 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로 기계적인 손절이 있습니다. 어감이 왠지 느낌이 딱 오시죠? 기계적인 손절, 즉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이라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로는 유동적인 손절이 있어요. 자, 이거는 기준의 차이입니다. 기계적인 손절은 말 그대로 기계적이에요. 그러니까 특정 조건이 되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도 이제 기계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특정 조건이 되면은 그냥 손이 나가야 됩니다. 빠지면 그냥 손절. 이런 식으로 얼마나 빠지면 손절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기계적인 부분들이 되는데, 사실 저는 1번보다는 2번이 좀 더 좋다고 생각해요. 2번. 이 차이는 뭐냐면 1번은요. 우리 주식시장을 너무나 평면적으로 본 거예요. 우리 주식시장은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나믹하고요. 그리고 변수들, 굉장한 변수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기계적으로 딱딱 찍어가지고 이 종목은 목표가 얼마야? 손절가 얼마야?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들 보면 나중에 다 망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제일 흔한 케이스가 이런 거예요. 흔한 케이스가 뭐냐면은 종목 샀어요. 여기서 이제 매수를 했는데 매수를 들어갔는데요. 이 금액 특정 금액에서 1,000원에 매수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나는 한 10% 정도 빠지면은 10% 좀 크죠? 한 5% 정도 빠지면 나는 손절할 거야. 그래가지고 금액을 950원대에다가 손절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했다는 얘기예요.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 정도까지 빠지면 나는 그냥 이거 자르고 나올 거야. 라고 이제 마음을 먹었는데, 주가가 1,000원짜리가 950원으로 5%가 떨어졌어요. 5%가 떨어지면서 손절할 때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무지막지하게 많았다는 얘기예요. 무지막지하게 많았다. 들어간 다음에 5%가 빠지면 손절하고 싶은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 금액대를 건드리자마자 손절 물량이 무지하게 쏟아집니다. 난 여기서 팔아야 되는데 실제 팔 금액은 막 지나다 보니까 막 800원대 팔게 되고 이런 사태가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매도가 매도를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이 매도가 굉장히 과격한 매도가 지나간 이후에 종목들은 오히려 반등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즉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주가가 올라갈 때 보면은 사람들이 매수하기 좋은 자리들을 함정을 파놓고 삽니다. 그리고 주가가 하락해요. 딱 그리고 나서 손절하기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손절하게 되면은 그 다음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 항상 이 매매 자체가 좀 반대로 된다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사람들이 많이 이제 좋아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좀 피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단순한 기계적인 그런 매매보다는 유동적인 그런 손절이 조금 더 좋다는 부분이고, 제가 이 강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다 짚어드릴 거예요. 자, 우리 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첫 번째로 우리 기계적인 손절은 무엇인지 기초부터 하는 거예요. 기초를 알아야 그 다음 거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초. 첫 번째, 기계적인 손절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매수가가 있으면은 매수가 대비해서 일정 범위를 설정합니다. 즉, 얘가 여기 있죠. 나는 마이너스 3% 빠지면 손절할 거야 라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 종목은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나는 마이너스 3%만 빠지면은 일단 종목을 매도를 할 거야. 혹은 이 종목은 조금 변동폭이 좀 큰데
평소 움직이는 이 그 주가 변동폭을 보니까 좀 크다. 그래서 한 5% 정도까지는 그래도 움직이는 종목이고 또 빠졌다가 반등도 주니까 한 이 정도 마이너스 5% 정도 손절가를 잡아보자. 뭐 이런 전략 가능하고요. 어떤 종목은 이건 내가 좀 진짜 승부를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이거는 한 10% 정도까지 빠질 때까지 한번 버텨보는 거야. 이런 식의 전략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런 기준이 없는 것보다는 이런 기계적인 원칙이라도 있으면 내가 매매하는 종목이 더 이상 빠지는 거를 중간에 커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칙들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제 예제를 제가 들어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제 보이시는 종목은 디젠스라는 종목인데요. 디젠스라는 종목인데 오늘장 기준으로 제가 정확하게 3거래일 전에 소개를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종목이 이만큼 올라온 상태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종목 지금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보면은 바닥에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뭐 한 10분 중에 한 1명 정도, 10분 중에 1명 정도가 바닥에서 들어가고 보통 10분 중에 9분 정도는 이런 고가에서 그냥 삽니다. 10명 중에 9명은 고가를 사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점에서 종목을 샀을 때 이러면 안 되지만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이 오늘 처음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이미 고가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고가 매수. 그래서 내가 고점을 잡았을 때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물론 저는 수익을 냈습니다.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까지. 수익 구간 계산해보니까 한 20% 정도 나왔더라고요. 자, 어쨌든 우리는 팔았지만 거기서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강의 전략을 드리자면은 자, 여기서 우리 종목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은요, 원칙이 필요해요. 아까 전에 제가 3%, 5%, 10%를 말씀드렸죠. 자, 이 종목의 평균의 최근의 주가의 평균 상승폭, 그러니까 변동폭이라고 그럴게요. 평균 변동폭을 보시고 이 종목이 평소에 움직임이 이렇게 작다. 하루에 막 2, 3%밖에 안 움직인다. 그러면은 이 종목에 있어서는 손절가를 굉장히 짧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변동폭이 크다. 이런 식으로 큼직큼직하게 나올 경우에는 그런 손절가를 조금 약간 넓게 잡으셔도 돼요. 근데 한 가지 보셔야 될 것들은 10%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타격이 좀 커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손절하긴 해야 되는데 10%까지 가서 내가 손절하게 되면은 두드려 맞는 손실폭이 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 손실을 반복하게 되면 내 계좌가 금방 좀 줄어들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10% 안쪽으로 들어가시고요. 이런 경우에는 종목이 12% 정도 올라가 버렸죠. 오늘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데도 잡으셨다 그러면은 저라면은 한 5에서 한 6% 정도로 한번 볼 것 같아요. 5, 6% 정도 설정을 좀 할 것 같고요. 여기 이제 올라온 요 구간, 최근에 올라온, 하루에 오늘 12%가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중간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만 여기까지 빠져버리게 되면은 조금 위험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한 이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는 그 어떤 장대 양봉을 뭐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절반 정도까지 보시면은 손절가 구간으로 설정해 놓으시고 이탈하게 되면 매도, 지키면은 보유라는 전략 가져가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디젠스 보겠고요. 다음 종목 한번 볼게요. 다음에는 광명전기라는 종목입니다. 많이 올라갔죠? 광명전기. 이 종목도 제가 매수했던 구간 때는 이미 올라가기 이전에 저는 이때구나. 요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4거래일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소개드렸던 종목인데 이 구간에서 들어갔을 때는 사실 별게 없었어요. 근데 이 종목이 이제 바로 시세가 이제 나버리면서 급등을 좀 했죠. 그래서 이제 광명전기 이 종목도 이제 만약에 고가에서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손절가를 잡아야 될까? 이 종목은 오늘 30%가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의 어떤 절반 정도를 그려놓고 그 범위 내에서 하면 되는데 30%짜리 급등을 했기 때문에 손절가를 잡으려면은 15%를 잡아야 돼요. 그죠? 제가 아까 전에 이 상승했던 폭의 한 절반 정도 잡으려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15%를 잡아야 되는데 너무 15%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맥시멈 그냥 10%를 잡으시면 돼요. 10% 잡으시면 돼요. 이 종목은 어차피 주가가 높은 자리에서 사면 안 되는데 들어갔단 말이에요. 사면 안 되지만 들어갔기 때문에 10% 정도에서는 커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거 못 팔게 되면 나중에 이렇게 빠져버리게 되면 나중에 또 바닥 만들고 올라가는 시간이
무지하게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가 여기 필요하다는 것들이에요. 광명전기. 이런 식으로 이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돼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보죠. 자, 이번 종목은 그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은 아니에요. 엄청 많이 올라온 종목은 아니고 주가가 최근에 이렇게 빌빌빌빌 내려가다가 쭉 내려가다가 바닥이 나오고 상승 반전되면서 쭉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죠. 자, 이런 종목들. 이거는 어떻게 잡아야 될까? 구간을 보니까 대략 한 오늘 상승 구간이 한 10% 정도 올라갔다가 여기 지우고 깨끗하게 한번 보죠. 오늘 한 10% 정도 올라갔다가 반절 정도가 빠진 상태에서 마감이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보통 우리가 고가에서 잡았다라 그러면은 반절을 지금은 지켜줬다라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켜줬기 때문에 가져가지만 조금 더 밀린다 그러면 이런 거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주가가 바닥에 있는 경우는 상관이 없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뭐 윗꼬리 달고 이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고가에서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는 일단은 위험 징조입니다. 왜냐? 나는 여기서 종목을 샀지만 분명히 여기서 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주식시장에는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수십만, 수백만 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기법을 하나 배웠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적풍 전문가한테 매매하는 노하우들을 지금 배우고 있어요. 오늘 8번째 시간입니다. 배우고 있는데 야 배웠어. 나는 이제 무적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언제나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조금씩 겸손을 좀 해야 되고 아 그래 이거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난다. 하지만 이런 어떤 마음가짐에 대한 부분들은 조심을 좀 해야 되고요. 언제나 내가 산 자리가 제일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자리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런 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 라고 하지만 실제 이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바닥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전체 투자자 중에 한 10%는 바닥에서 산다는 말씀 드렸죠? 진짜예요. 한 90%는 고점에서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90%의 투자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높은 데서 사가지고 손절하고 높은 데서 손절하고 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근데 바닥에 사는 사람들은 매수를 잘 해놓으니까 손절하기도 편하고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손절은 짧게 수익은 많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자리가 바닥 대비 좀 올라온 종목이라면 항상 나보다 잘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가에서 잡았을 경우에는 손절가를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짧게. 그리고 오늘 이만큼 종목이 이만큼 올라왔다 그러면은 그 올라왔던 폭의 한 절반 정도를 그려놓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그냥 정리하는 게 마음이 편하십니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어요. 나중에 이 종목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올라가는 경우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그냥 자르고 여기서 다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쵸? 여기서 이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뭐 하면 돼요? 이 시간 동안, 이 지루한 시간 동안에 다른 종목 매매. 다른 종목 들어가서 매매하시고 돌아와서 이거 좋은 자리에서 사시면 돼요. 그래서 이 종목을 가지고 매매하더라도 지금 시장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시장은 가지고 있어서 올라가는 것보다 그래도 적당히 중간에 커트를 해주고 새롭게 들어가는 게 좋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기계적인 손절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기계적인 손절에는 아까 첫 번째로 우리가 그 하락폭을 정해서 가는 방법이 있었어요. 아까 전에 배운 것들은 이거죠. 오늘 이만큼 올라갔으면 절반 정도는 꼭 지켜줘야 된다. 이거 깨면은 손절해버리자. 그렇게 이제 전략을 드렸었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이동평균선이라든지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우리가 제일 손쉽게 볼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동평균선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5일선이에요, 11선이에요. 5일선 이탈했네요, 11선 이탈했네요, 21선 이탈했네요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 들어가는 건데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5일선하고 21선 손절들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바로 실전 종목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용평 리조트라는 종목이 있어요. 최근에 주가가 꾸준히 올라왔죠. 자, 이런 종목들의 손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우리가 5일선을 가지고 손절가를 잡았다 그러면은 자, 볼게요. 주가가 올라가는데 5일선 이탈했어요. 그렇죠?
요날 손절이죠? 근데 종목 보면 어때요? 이날 손절가 나왔지만은 더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가다가 이날 보니까 또 이탈했어요. 손절. 근데 종목 또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히려 5일선 손절을 안 한 사람이 수익이 더 많은 종목이란 말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서 보통 이제 주가를 보시고요. 주가를 보시고 여기서 이제 그 이평선. 이 종목은 이 금액대는 잘 지키는구나라는 게 보여지시면은 그 자리들을 놓고서 손절가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경우에는 차트를 이전에 보니까 올라가는 과정인데 되게 더러워요, 종목들이.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탈도 한번 시켰다가 갈 듯 말 듯 하다가 올라가고 이탈도 한번 시키고 가다가 누르고 그래도 흔들면서 가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5일선 보고 대응하시는 분들은 맨날 손절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기간을 늘려서 11선으로 손절가를 잡는다면 어떨까? 이해가 되시나요? 무조건 5일선 손절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늘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조금 응용력이 있으셔가지고 이 종목 보니까 11선은 너무 멀고 5일선은 너무 자주 이탈한다. 그렇다면은 뭐 7일선이나 8일선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좋은 생각입니다. 다만 종목들마다 조금씩 그거는 수치들을 조정을 좀 해줘야겠죠? 자, 다음은 위노바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올라갔다가 빠진 종목들인데 아까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 만약에 내가 이 종목을 여기서 잡았다면은 이미 이 종목은 손절이에요. 오늘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배웠던 우리가 이동평균선에 대한 것들로 다시 이제 돌아가서 보게 되면은 선들이 많이 좀 그려져 있죠. 오늘 이제 5일선 부근에서 가까스로 반등이 좀 나온 그런 상태인데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을 우리가 손절할 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동평균선을 보실 때는 저는 이제 제일 권해드리는 방법은 가장 가까운 것을 보라. 사실 이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장 가까운 선을 보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 샀는데 5일선이 여기 있고 11선이 여기 있고 21선이 여기 있어요. 21선 대응하면 너무 멀어요. 그죠? 그것들을 계산해보고 이 역시도 손절이 10%를 넘어가는 구간에 있는 것들은 다 제외를 하시고 가장 가까운 거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5일선 지금 딛고 뭐 흐름이 나오지만은 5일선 이탈 시에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시세도 한번 나왔잖아요. 그죠? 자, 다음 내용들. 요거는 이제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인데 이런 것들도 보시면은 주가가 거의 움직임이 없죠? 거의 횡보하는 분이죠. 이평선을 볼 때는 다 뭉쳐있어요. 이 경우에는. 이평선이 뭉쳐있기 때문에 그냥 가까운 거 보시면 돼요. 이런 경우는. 그리고 올라갔던 상승폭에 뭐 절반 해봤자 얼마 되진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5일선이나 뭐 11선 제일 가까이 있는 거 보시고 이탈 시에 정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것들은 굉장히 좀 단순하게 좀 압축을 해서 설명 좀 드렸었는데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반드시 잡고 가야 되는 기본 중에 기본이라는 부분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오늘 제가 두 가지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손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통 이제 뭐 이동평균선을 많이 활용을 하고 금액적 어떤 그 하락 범위로도 많이 활용을 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종목들마다 그게 각각에 적용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한 가지 기법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 종목은 이게 맞고 저 종목은 저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바로 통합하는 것들이 유동적인 손절에 대한 부분들인데 제가 다음 시간에 그 내용들은 짚어가도록 하겠고요.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아니면 좀 더 알고 싶으신 내용이 계신다면은 이 방송 이후 진행되는 공개 방송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9번째 강의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